안녕하세요. 주식등대직입니다. 5월 9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침 대비해서 종가가 많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요.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미국 어제 시장, 또 오늘 일본 대만 시장과 달리 오늘 우리 시장은 좋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쪽은 약간 그래도 플러스가 났는데 그동안에는 그쪽이 좋지 않았을 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또 정반대로 오늘 우리 시장만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근한 3천억 가까이 매도 우인데요. 그걸 또 개인들이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가 그동안에 좀 올랐던 화장품 중소형주들, 로봇주들 특히 이런 쪽으로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가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동안 이제 오른 종목들에 대한 이익 실현 차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은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09%, 2577포인트입니다. 지수로 보면 보합 수준이죠. 코스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매도가 집중되면서 마이너스 0.97%, 722포인트입니다. 중소형 개별 종목들이 오늘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장 에너지, 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거래 대금 지표인데요. 오늘 거래소가 7조 7천억입니다. 어제만 해도 10조를 넘어가서 이제는 시장이 좀 활기가 좀 넘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 3조가량 거래 대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한 것도 있겠지만 시장 전체가 아침 대비해서 종가가 좀 밀리면서 특히 코스닥 쪽이 밀리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7조 3천억이니까요. 거래소 대비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굉장히 활기 있는 시장이었는데 시장 전체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들 대량 매도가 이어지면서 물론 개인들이 한 4천억 매수 우위해줬지만요. 오늘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거래소 그래프 보시면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400포인트 빠졌다가 근 300포인트 넘게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빠진 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 개인들 체감 지수는 아마 이거하고는 전혀 다를 거로 생각을 해요. 하락을 아직까지는 아마 대부분 종목들이 만회를 못했지 않나. 그러니까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몇몇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몇 개를 빼놓는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좀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 오늘 외국인들 매물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익 실현 차원으로 그동안에 많이 오른 종목들 매물이 좀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분봉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게 썩 나쁜 거는 아니죠. 아침에 이렇게 조금 얻어맞고 나서요. 오후에는 그런 대로 이렇게 잘 버텨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뭐 그런 대로 괜찮은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코스닥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분봉 한번 이렇게 보면요, 조금 달라요. 거래소하고는. 그래서 요게 이제 코스닥 10분봉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대거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한 3천억 정도 쏟아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멈추면서 살짝 이렇게 반등은 했지만 외국인들 매도세가 오늘 아주 특별하게 집중이 됐다. 그동안의 모습은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비슷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조금 차별화가 됐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거는 개인들이 4천억 넘게 오늘 코스닥 이쪽 종목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샀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오늘 시장은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굉장히 상반된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을 이렇게 보면요.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한 3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 우위했고요. 그거를 개인들이 한 4,100억 정도 매수 우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관련주라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 2차 전지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주로 매도 대상에 올랐는데
그거를 개인들이 다 이렇게 받아줬다는 얘기죠. 근데 과거 전례를 보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코스닥 종목들을 대량 매도하고 개인들이 그거를 다 받아준 경우는 단기 그 수익률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을 경우에 바닥에서 산 개인들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수익을 내고 파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그게 가장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대목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이게 다우 그림입니다. 어제 0.6%니까 꽤 올랐죠.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하락폭도 굉장히 컸지만 최근에 이렇게 다시 되감아 올리는 이런 힘도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쌍바닥 그런 모습이죠. 그 그래프만 놓고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은 이제 관세를 좀 벗어나서 시장 자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이제 나온 뉴스는 영국과 그 관세 인하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특히 무관세 적용하겠다. 이제 10만 대만 10% 적용을 하고요. 나머지들은 무관세 적용하겠다. 그 얘기가 오늘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좋았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현대차 기아가 그런 영향으로 우리도 혹시 그런 혜택을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이를 보면요. 트럼프가 처음에만 좀 이렇게 강력했지 현실을 인식을 하고 점차 이렇게 조금 누그러지는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증시에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도 비슷하고요. 그래프가 비슷하죠. 60일선 위로 올라왔네요. 일봉이.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60일선은 수급선이죠. 중장기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선이다. 필라델피아 플러스 1%. 다들 좋습니다. 니케이 오늘 1.5%. 그러니까 우리 시장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일본이나 대만도 오늘 1.8%. 오늘 우리 시장만 살짝 마이너스가 났는데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매도세가 집중을 했다. 아마 환율도 오늘 조금 오른 게 아마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지 않나. 어제 그제는 1,400원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오늘은 한 2원 넘게 이렇게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독일 플러스 1%. 여전히 좋죠. 신고가 부근입니다. 프랑스 플러스 0.8%. 상해 마이너스 0.2%. 항생 플러스 0.2%. 중국 시장도 글로벌 시장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오늘 시장은 우리만 좋지 않았고요. 해외 시장은 다들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졌다. 보통 한 0.3%에서 0.5%씩 올라줬네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0.1% 풀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건 아니지만 점차 이렇게 조금 오름세로 반전하고 있다 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늘 밤 미국 시장도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 시장이 차별화되면서 좀 빠졌지만 다음 주는 또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우리 시장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다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이 덴티움 같습니다. 오늘 15%가 빠졌는데요.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실적이 반토막 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니까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최근에 이제 삼성증권도 추천을 했고, 그다음에 키움증권도 목표가 7만 원 이상 이렇게 제시하면서 매수 그 추천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아마 실적에 대한 것을 전혀 이렇게 예측을 못한 거 아닌가. 특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덴티움이.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대주주 이렇게 보면은 정성민 외 6인이 18.95%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특이한 게 자사주가 한 22%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샀을 수도 있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그 얘기를 오늘 또 리포트를 내놨어요. 자기들이 7만 원 목표가 제시한 것은 이 자사주 22%, 240만 주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소각한다는 전제하에
목표가를 그렇게 제시를 했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목표가를 그렇게 제시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주목해야 되는 게 얼라인 파트너스, 행동주의 펀드죠. 여기가 지분을 최근에 7.17% 확보하면서 경영권에 조금 개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회사 일에 조금 간섭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행동주의 펀드니까 당연히 그런 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아마 제 느낌으로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7% 정도 매집을 한 거는 이 자사주 22% 요거를 의식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주당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구나 이 물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들어왔지 않나. 또 키움이나 삼성증권에서도 오늘 리포트 나오는 걸 보니까 조금 빨리 자기들이 매수 추천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덴티움은 제가 보기에 뭔가 조금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행동주의 펀드에서 지분을 확보한 것도 그렇고 실적을 1분기에 대폭 이렇게 하향해서 발표한 것도 조금 이상하다.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질 때 매수 기회로 삼는 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사주 이쪽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크지만요. 실적 면에서도 금년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덴티움이 1분기가 좋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특히 중국 관련 한한령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중국이 지금 소비 관련해서 지원책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또 초기 시장입니다. 이쪽 임플란트는. 그래서 덴티움은 조금 용기를 낸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오늘 많이 빠졌고 또 내일 조금 다음 주에 주춤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이렇게 삼아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지금 일봉이거든요. 요 수준 다시 왔습니다. 추세 바닥. 그래서 요때 최고가 대비했을 때는 지금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미 좀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덴티움은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다음 한국콜마 제가 근한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상당히 낮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1분기 지금 실적이요. 작년 대비했을 때 80%가량 좋아졌다. 이 뉴스가 뜨면서요. 오늘 시장 전체는 좋지 않았지만 4.7%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늘 또한 12만 주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지만 이런 종목들은 또 선별해서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살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요 앞에 신고가 냈다. 그래서 팔지 말고 가지고 가보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훌쩍 넘어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위에 긴 꼬리가 나서 아마 수익이 그 수익 난 물량이 조금 나온 것 같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주춤하면서도 계속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요 위에 이렇게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제 좀 매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두터운 매물대를 지났기 때문에 여기 구간은 요 신고가 난 요 윗 구간은 수익 내기 구간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콜마는 물론 이제 단타 하신다고 그러면 좀 줬다가 다시 사도 되지만 아직은 매도 그 신호는 아니다.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파마 리서치가 실적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음봉이 나고는 있지만 전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흔들림 없이 1년 이상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콜마도 그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 콜마 지주사 콜마 홀딩스입니다. 콜마 한국 콜마 외에도 콜마 B&H라고 거기도 이제 건강식품에서 이렇게 같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콜마 홀딩스도 지금 달튼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가 한 5% 정도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콜마 그룹 전체에도 조금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한국 콜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순전히 실적 관련, 특히 미국에서 화장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선크림 관련해서 특히 반응이 굉장히 좋다. 이런 거. 또 구체적으로 그게 실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쉴 틈 없이 이렇게 최근에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뷰티 테크 관련해서 한국콜마를 가장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파마 리서치를 이어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팔 때가 아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매도 신호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나서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더전 비전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걸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했을 때 이번 1분기가요. 매출액은 한 4.4% 좋아졌고 영업이익은 19%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아마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한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한 10만 주 매도 우회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더전 비전뿐만 아니고 대부분 종목들을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 우회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5.5% 빠지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더전 비전은 오늘 이제 아래로 이렇게 긴 꼬리가 났다는 거는 외국인들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나쁜 모양은 아니다. 물론 5%가 빠졌기 때문에 빠진 것 자체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지만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때 그 물량들을 다 받아준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주봉을 항상 이렇게 보자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요 추세의 바닥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길게 꼬리가 나고는 있지만 다시 이렇게 추슬리면서 바닥을 이렇게 높여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주가는 바닥권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그렇게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것도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덴티움하고 비슷하게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런 종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뷰티테크 관련해서 메디톡스도 최근에 제가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급에서는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데 실적 한번 이렇게 보죠. 그동안 이제 그 소송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회사가 그것 때문에 좀 찐이 빠진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렇게 실적 보시면 금년에는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20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450억 될 것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메디톡스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미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에 고점 부근까지도 왔는데 일봉으로 보면 좀 오른 것 같지만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때가 2023년 9월 달에 31만 원이었는데 지금 18만 원입니다. 거의 반토막 가격이죠. 실적은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에 한 2배 정도 좋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주가는 반토막 수준이니까요. 더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쌍바닥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확인시켜주고 완전히 상승세로 자리매김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저점 매수해도 되는 종목 아닌가. 최근에 이제 뷰티테크 관련해서도 보톡스 관련 이런 쪽에서 필러도 마찬가지죠. 대표 종목으로 메디톡스를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현대로템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갖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로템도 근 한 1년간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특히나 절대 팔지 말고 상승할 때 꽉 쥐고 있자 이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 49만 주, 기관이 한 10만 주, 상당히 큰 물량으로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눈에 띄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습니다. 특히나 앞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가 난 그런 가격대에서 외국인들이 40만 주 넘게 이렇게 매수, 기관도 한 10만 주 넘게 매수했다는 거는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 종목은 신고가 날 때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 매도 신호가 완벽하게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팔아야 된다. 오늘 이제 현대로템은 안 그래도 지금 방산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이렇게 겹치는데요. 또 철도 관련해서
또 대만 여기다가 4,200억 정도 규모 공급 체결을 했다. 공급 계약 체결했다. 또 이 뉴스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현대로템은 호재가 이렇게 터져주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팔아서는 안 된다. 특히나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주식. 요 위로는 이제 매물이 거의 없어집니다. 안 그래도 매물이 안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줄어 있는데, 그러죠? 거기에서도 이제 매물이 고갈돼서 품절주가 된 그런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매수 주체의 입장에서 기관이나 개인이든 지금 가격대에서 팔기는 아깝죠. 그러죠? 여기서 땡기는 대로 하루에 10%씩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데요.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난 그 이후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대체로 개인들은요, 특히 초보자일수록 이렇게 많이 오르면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현대로템 지금까지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주식에 조금 맞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좀 특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 하나는 해외 시장하고 오늘 역차별이 됐다. 해외 시장은 굉장히 다 좋았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도 3천억 넘게 매도 우위했는데 개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4천억 넘게 매수 우위했다.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개인들이 4천억 넘게 매수 우위한 거는 풀 베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승부를 걸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 보면 개인들이 이렇게 코스닥 개별 종목에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하루나 이틀 정도 수익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코스닥 개별 종목들 오늘 이제 2차 전지 로봇주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많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도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안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경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공부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시장 전체로 저는 우리 수급 구조나 자금 사정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시장은 그런 대로 믿을 만하다, 기대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주말을 지내고 다음 주 시장을 맞이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